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옥에서 쫓겨났는데 그게 너무 슬픈 여자 한 분 모시고 왔어요. 제목 파혼을 당했습니다. 지금 너무 많이 힘든데 응? 엥? 아니 이게 뭐야? 지옥이야? 아이 무서워라. 원제 일방적으로 파혼을 당했는데 너무 힘들어요. 결혼을 못했으니 이게 뭐 결시친에 올릴 내용은 절대 아니지만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이 조언을 좀 해주셨으면 해서 부끄럽지만 용기를 내 이렇게 글 올려봅니다. 그리고 그 개자식에게 버림을 받은 뒤 지금까지 계속 어이가 없는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니 음슴체 쓸게요. 내 나이 35살. 전날 3년 동안 사귄 남친과 파혼을 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잠수 파혼을 당했죠. 양가 모두 그리 잘 사는 편은 아니지만 그래도 서로가 정말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이 인간 나이는 동갑인데요. 빠른이에요. 빠른. 물론 지금이야 빠른이 없어졌지만 저희 땐 있었죠. 어쨌든 상황이 그러다 보니 이 인간 주변 친구들 전부 저보다 나이가 한 살씩 많았고 그래서 나도 그냥 편하게 오빠라고 부르며 그렇게 3년이란 시간을 만나온 거죠. 그리고 저는 저희 집안의 장녀입니다. 밑에 동생 하나 있어요. 그런데 저희 엄마가 너무 일찍 돌아가시는 바람에 아빠 당신 혼자서 저와 동생을 키워주셨는데 사랑하는 우리 아빠 비록 없는 형편이지만 엄마 없이 자라는 당신 자식들 기죽지 말라고 정말 부족한 것 단 하나도 느끼지 않게끔 그렇게 사랑으로 키워주셨어요. 그리고 이 자식도 저와 좀 비슷한 게 저희 집과 마찬가지로 동생 하나 있고요. 부모님은 어렸을 때 이혼을 했습니다. 이후 아버님의 손에서 컸지요. 즉 엄마가 돌아가셨냐 이혼이냐 정도의 차이만 있고 거의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는 현재 공기업에 다니고 있고요. 이 자식은 대기업을 다녔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고 저희 둘 다 그랬어요. 그냥 스펙만 따지고 보면 어디 가서 그렇게 꿀리지 않을 정도는 됐죠. 거기다 서로가 자라온 환경도 비슷하고 또 그런 만큼 지금 이렇게 괜찮은 회사에 취직을 하기까지 그동안 겪어온 그 힘들었던 과정을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서로가 마음으로 공감하며 이해를 하다 보니까 대화가 너무 잘 통했고 마음도 잘 맞았으며 또 이런 것들이 연인 관계를 떠나 뭐라고 해야 할까요? 인간적으로 굉장히 강한 유대감을 느끼게 했는데 되게 좋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사랑과 동지애를 느끼는 거죠. 군대 동기 같은 그런 만큼 자연스레 결혼 얘기가 나왔는데요. 이쯤 문제가 생긴 게 그러니까 아니 막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고 예전에 이혼하고 떠났던 전 남친의 엄마 이 사람이 갑자기 저희들 앞에 나타나게 된 거예요. 그리고는 밑도 끝도 없이 엄마 노릇을 하려고 하는데 저에게는 시어머니 노릇을 하려고 만나자고 하셨어요. 그래서 전 남친이 몇 번이나 커트를 쳤는데 결국엔 만났죠. 솔직히 불편했지만 이왕 만나게 된 거 좋은 게 좋은 거라 좋게 생각하면서 제 나름 최선을 다해 노력을 했어요. 그런데 몇 번 겪어보니까 제 걱정과는 달리 경우가 없는 사람도 아니고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마음을 좀 더 터놓고 더 많이 노력을 했는데 그러자 말은 안 했지만 예전부터 늘 엄마의 사랑을 고파했던 전 남친도 저의 이런 부분을 내심 고마워했고 훈훈했죠. 그렇게 우린 결혼 준비를 일사천리로 쭉쭉쭉 진행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게 또 서로가 너무 바쁘다 보니 평일엔 아예 엄두도 못 내는 거고 주말마다 번갯불에 콩을 볶듯 몰아쳐가며 준비를 했죠. 식장도 예약하고 드레스 2군데 피팅 다녀오고 그렇게 해서 겨우 내 마음에 드는 드레스 픽하고 그런 후 우리가 같이 살 신혼집 찾아 산말리 웨딩 촬영하고 신혼여행 예약하고 혼수를 알아보고 있던 중에 저희 시아버지 되실 분이 큰 사기를 당했습니다. 아니 이게 그러니까 사기라고 하긴 뭔가 좀 애매한데요. 아무튼 본인이 자처한 그런 이상한 사기를 당하셨어요. 보증을 썼다거나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정말 심각했던 건 바로 액수입니다. 전 남친 명의로 된 차 여기도 딱지가 붙었고요. 평소 아버님이 몰고 다니셨어요. 집은 아예 그냥 송두리째 휙 하고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냥 한마디로 말해서 풍비박산이 난 거고 아예 갈 때까지 간 그런 막장 상황이 오게 된 거죠. 게다가 이게 너무나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전 남친은 물론 저도 멘탈 다 박살나고 그랬는데 거기다 아버님도 충격으로 쓰러지기까지 하셨어요.
그래도 얼마 뒤에 자리를 털고 일어나긴 하셨으나 그 후유증 거동이 좀 불편해지게 됐습니다. 아마 풍을 맞았거나 뭐 그럴 수 있죠. 충격받으면. 그랬는데 여기서 남친의 친엄마가 설치기 시작합니다. 이런 말 하면 좀 그렇긴 한데요. 마치 기회가 왔다는 듯 이때를 틈타 아버님은 물론이고 본인의 부양을 저희에게 논하는 거예요. 너희가 우리 책임져라 뭐 이런 거죠. 솔직히 그랬어요. 내가 이걸 감당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 들었고 또 저희 아빠도 슬슬 반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안 되겠는데? 하지만 그래요. 저도 머리로는 무리라는 걸 알고 있지만 아무리 그래도 이 사람과 함께라면 이길 수 있다라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래서 몇 날 며칠을 고민하다가 그래! 우리 한번 해보자! 이겨보자! 이러면서 제가 먼저 파이팅을 외쳤는데 전 남친은 그럴 생각이 단 1도 없었나 봅니다. 그 일 터지고 정확히 딱 일주일 뒤에 파혼을 통보하더라고요. 저는 물론이고 저희 아빠도 무시하더니 그냥 아무 상의도 없이 모든 예약을 취소해버리고 위약금도 본인이 다 물고는 그대로 잠수를 타버렸습니다. 연락도 안 되고 회사를 찾아가도 안 만나줘요. 그냥 잠수 타버린 거죠. 이때 진짜 너무 힘들었어요. 죽고 싶을 만큼 아니 죽이고 싶을 만큼 진짜 머리에다 불을 확 질러가지고 죽여버리고 싶었어요.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오죽하면 그랬을까 싶기도 하고 또 어떤 날은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 욕을 하고 이런 개자식을 봤나. 그렇게 몇 날 며칠을 아니 몇 주 가까이 그랬어요. 이 새끼를 죽이고 싶었다가 걱정도 했다가 또 돌아가신 엄마랑 우리 아빠 생각하면서 내가 미친년이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머리 쥐어뜯고 말 그대로 이건 뭐 제정신이 아니었어요. 그냥 미친년 상태로 쭉 지내왔었죠. 거기다가 파혼을 당했던 그 시기가 결혼 2달 전이었어요. 이미 청첩장 모임까지 했던 사람들도 많았기에 제가 이 얘기를 다 전해야 하는데 이게요 진짜 죽기보다 더 싫고 너무 많이 힘들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어요. 그렇겠죠. 그리고 지금 현재 헤어진 지 벌써 11개월 이제 1년이 다 되어 가죠. 그런데 이렇게나 긴 시간이 흘렀는데 나는 항상 그 자리에 머물고 있는 느낌이에요. 계속 그 사람이 걱정되고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그런데 이게 또 걱정을 하는 만큼 이건 진짜 아니다라는 생각 역시도 계속 들었기에 그래서 막 일부러 다른 남자 만나보려고 누군가 만나보려고 이래저래 노력도 하고 소개팅하고 해봤는데 소용이 없어요. 항상 그래요. 계속 저만 거기에 머물러 있는 느낌입니다. 아니 도대체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전생에 무슨 죄를 지었길래 이따위 거지같은 일을 당하는 건지 이런 생각도 들면서 세상 모든 게 원망스럽고 그런데 아니 그런데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 이거 정말 맞는 말 맞아요? 남들은 다 그렇다고 하는데 나는 왜 그 자리에 있지? 아니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 생각나고 힘드는데 이게 정말 약이 맞나 싶어요. 차라리 우리 두 사람 사이에 어떤 문제가 있었던 거라면 그랬다면 나도 이러지는 않았을 텐데 나는 앞으로 어떻게 지내야 하는 걸까요? 도대체 어디서부터 정리를 해야 제가 다시 웃을 수 있을지 갈피조차 잡을 수가 없어요. 아까도 술 한잔하고 또 그 사람 생각나서 이렇게 주저리 글 써봤어요. 저도 제가 멍청하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마음이 그렇지가 않아요. 도대체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이걸 다 지울 수 있을까? 매일매일이 너무너무 버겁습니다. 댓글 1번 진짜 괜찮은 남잔데요? 쓴이를 정말 많이 사랑했나 봅니다. 이거는 비아냥거림이나 빈말을 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진짜 어지간한 남자였다면 그랬다면 쓴이를 그 구렁텅이에 끝까지 끌고 들어갔을 거예요. 같이 죽자! 이거 만약 사랑이 눈이 멀어 이성적 판단이 흐려져가지고 우리 할 수 있어! 이런 마인드로 결혼을 했다고 칩시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치게 되면서 싸우게 될 텐데 그러면 또 이혼을 한 해 만에 하다가 결국 이혼하겠죠? 그리고 여기다 글 쓰는 거죠. 어쩌죠? 여러분 제가 시궁창에 빠졌어요 라고 그냥 평생 은인이다 생각하고 앞으로 나가세요. 아니면 더 기다렸다가 부모님들 다 돌아가시면 그때 찾아가 결혼을 하든가. 2번 훗날 춤을 추고 기뻐하게 될 겁니다. 3번 이거는
여자를 위해 파혼을 했다기보다는 그냥 지가 힘들어서 잠수 탄 것 같은데. 그런데 뭐 참 사랑꾼으로 둔갑을 시켜버리는구만. 아이고, 이거는 여자의 조상신이 도운 겁니다. 4번, 그 결혼 그대로 진행했다. 그랬다면 지금쯤 시집살이와 암울한 생활 때문에 죽고 싶어 이러면서 막 엉엉 울면서 글 썼을 거예요. 그 남자가 괜찮은 사람이고 말 아니고를 떠나서 쓰니와는 이미 인연이 끝이 난 겁니다. 물론 사람 마음이 억지로 되지는 않겠죠. 그럼 뭐 그냥 혼자 계속 그 남자 그리워하면서 살면 되는 거고, 그러고 살든지. 5번, 자기 집 걱정이 우선이라 그게 너무 힘들어서 결혼이고 나발이고 파혼 통보 후 취소한 겁니다. 쓰니 아빠에게조차 연락을 안 했다. 이거는 어차피 끝낼 사이, 여기서 인연 끝이고 더 이상 안 본다. 더 볼 사이도 아니다. 이러니까 그렇게 했던 거예요. 아시겠어요? 부디 정신 차리고 잘 살길 바랍니다. 6번, 글쓴이가 힘드니까 위로를 해주는 건 맞다 보는데, 아니 남자 요구하는 사람들은 뭐야? 집안 꼬라지 감당 안 되니까 알아서 빠져준 거잖아. 그대로 결혼 강행했다가 개판 나면 그때는 어쩔 건데. 왜 욕을 하는 거야? 왜? 참 좀 복잡한 느낌이 들긴 하네요. 그죠? 남자 입장에서는 그게 최선이다 생각을 해서 그렇게 마음 독하게 먹고 그렇게 했을 수도 있고, 그런데 또 그렇게 일방적으로 또 하는 건 또 좀 너무하지 않았나 싶은 마음이 들기도 하고, 양쪽 모두가 이해가 돼요. 저는 그렇습니다. 그래도 같이 사는 건 아니야. 지옥이죠. 시궁창이야. 감사합니다.